자. 예,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것은 이제 제일 이제 빨간 걸 표기를 해놓은 것은 20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.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 누구를 그 경선에서 찍겠냐고 물어봤을 때 53%, 25%, 20% 거의 차이가 없고요.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64, 16, 19 원래 그 안지사하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10일 날 조사할 때부터 뒤집혔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그 안지사보다 높았고요. 이제 거의 비슷한 구도입니다. 근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뚜껑을 열면 어디에 가깝겠느냐라는 거 보면은 제 생각은 민주당 지지층의 숫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의 성격 자체가 구 여권이라든지 국민의당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일정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다고 봤을 때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의 저 숫자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숫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2위 할 거다. 안희정이 2위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. 예상하는 거죠? 예,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, 사실은. 많지는 않고 간혹 있어요. 그게 뭐 이재명 시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한 조건에서 두 사람의 지지층과 하고 있는 바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까지도 넣어서 두 개의 조로 결선 투표가 가능된다고 했을 때 이제 붙여봤는데 67대 30 그리고 문2 결선 투표에서 64대 27 거의 비슷합니다.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문안의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이재명을 찍었던 지지층들 이동을 보면은 거의 7대2 정도로 해서 문 후보 쪽으로 많이 갑니다. 문과 이재명은 비슷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, 성격이. 예, 정책적 지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거의 비슷하다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나 싶고요. 이제 반면, 문2 그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안희정을 찍었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4대3 정도로 문 후보 쪽을 또 많이 갑니다. 근데 안희정,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내 주변에는 다 안희정, 이재명 지지자밖에 없는데 왜 문재인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1차 투표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저는 그래서 아쉬운데 그러니까 두 후보가 문재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길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구도가 만든 지지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거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자기 개인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. 예. 예를 들어서 뭐 토론회 할 때 막 지금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 토론회라는 게 논리적인 대결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.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얼마나 내가 더 지지할 이유가 있는지 찾는 거고요. 예뻐 보이거든 무조건.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을 사람의 이유를 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. 논리적인 대결이 아니에요, 그거는. 그래서 토론회를 해봐야 지지가 안 바뀌는 거예요, 잘. 남는 거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정도거든요. 근데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내 경선 잘 안 봐요.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건 결국은 특히 같은 당끼리 싸울 때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. 태도. 네. 컨텐츠일 것 같죠?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막 이긴 것 같거든. 네. 근데 정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졌다 싶으면 미워요. 그 후보가 오히려. 태도는 토론뿐만 아니라 늘 중요해요. 그러니까요. 더더군다나 같은 정당 내에서 경선을 치를 때는 토론의 내용이 사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걸로 지지율이 바뀌지 않아요. 근데 어차피 선거가 되면 다들 광적인 상태가 되고 땅은 안 보이고 나와 적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치게 되긴 해요. 근데 그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. 미친 상태를.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. 여기서 정리하죠. 아쉽다. 호남에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문 후보가 압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장을 지금 넘길 필요가 없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예.
할 얘기는 많지만 약간 안타깝다 저는. 자, 여기까지만 합시다. 고맙습니다. 자. 예,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것은 이제 제일 이제 빨간 걸 표기를 해놓은 것은 20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.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 누구를 그 경선에서 찍겠냐고 물어봤을 때 53%, 25%, 20% 거의 차이가 없고요.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64, 16, 19 원래 그 안지사하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10일 날 조사할 때부터 뒤집혔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그 안지사보다 높았고요. 이제 거의 비슷한 구도입니다.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뚜껑을 열면 어디에 가깝겠느냐라는 거 보면은 제 생각은 민주당 지지층의 숫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의 성격 자체가 구 여권이라든지 국민의당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일정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의 저 숫자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숫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2위 할 거다. 안희정이 2위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. 예상하는 거죠. 예,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, 사실은. 많지는 않고 간혹 있어요. 그게 뭐 이재명이 막 지금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 토론이라는 게 논리적인 대결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.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얼마나 내가 더 지지할 이유가 있는지 찾는 거고요. 예뻐 보이거든, 무조건.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을 사람의 이유를 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. 논리적인 대결이 아니에요, 그거는. 그래서 토론회를 해봐야 지지율이 안 바뀌는 거예요, 잘. 남는 거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정도거든요. 근데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내 경선 잘 안 봐요.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건 결국은 특히 같은 당끼리 싸울 때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, 태도. 네. 컨텐츠일 것 같죠? 논리 시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한 조건에서 두 사람의 지지층과 하고 있는 바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 시장님까지도 넣어서 두 개의 조로 결선 투표가 가능된다고 했을 때 이제 붙여봤는데 67대 30 그리고 문이 결선 투표에서 64대 27 거의 비슷합니다.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문안의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이재명을 찍었던 지지층들 이동을 보면은 거의 7대 2 정도로 해서 문 후보 쪽으로 많이 갑니다. 문과 이재명은 비슷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, 성격이. 예, 정책적 지향성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거의 거의 비슷하다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나 싶고요. 이제 반면, 문의 그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안희정을 찍었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4대 3 정도로 문 후보 쪽을 또 많이 갑니다. 근데 안희정,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내 주변에는 다 안희정, 이재명 지지자밖에 없는데 왜 문재인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1차 투표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저는 그래서 아쉬운데, 그러니까 두 후보가 문재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길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, 왜냐면 이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구도가 만든 지지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거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자기 개인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. 예. 예를 들어서 뭐 토론회 할